자, 오늘은 콘텐츠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망한다는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극장, 영화, 요거 얘기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망해간 게 엄청 많긴 한데, 그 중에 제일 망한 애가 어딜까? 제목에 나와 있지. 제일 망한 애들은 영화관이에요. CGV는 주가가 14만 원에서 5천 원 밑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떨어진 주식은 사실 OCI 정도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2등, 3등 하는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도 사실 남 일이 아니에요.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는 장사가 안 돼서 지들끼리 합친데 2, 3등이 힘들어서 힘을 합하겠다라는 거는 영화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롯데시네마는 롯데가 갖고 있죠. 메가박스는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영화관이에요. 이 롯데그룹이랑 중앙그룹이 영화관 사업이랑 영상 사업을 둘 다 하는 데였단 말이야. 둘 다 갖고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얘네가 영화관 사업을 떨어내는데 영상 사업을 과연 하려고 할까? 라는 또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고, 2024년 박스오피스 수익을 보면 그냥 최악이에요. 2023년보다 관객 수도 200만 명 정도 줄었고 총 매출액도 5% 넘게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천만 영화가 두 개는 있었는데도 저렇게 나왔다는 거야. 원래 천만 영화는 1년에 엄청 여러 편 나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만 영화가 두 편은 나왔는데도 관객도 줄고 매출액도 줄었다. 그럼 그 밑에는 싹 다 망했다는 소리지. 그냥 허리가 잘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2023년보다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야. 아직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을 때였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그때보다도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관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OTT 얘기를 해. 뉴스에서도 OTT 얘기를 하고 유튜버들도 OTT 얘기를 하고 뭐 경제 유튜버고 뭐 다 OTT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OTT 탓으로만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좀 많다는 거예요. 봐봐요.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극장에서 개봉된 편수가 줄었어. 이걸 보면은 24년에 개봉 편수가 117편, 상영 편수가 209편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OTT 영향력 하나 때문에 개봉 편수가 100편 넘게 까인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OTT를 시청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영화 개봉 편수가 100편 넘게 빠진다? 이거는 사실 OTT 탓으로만 두기에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외국 영화 탓이라고 하기에는 외화는 더 심했어. 외국 영화 누적 관객 수는 20%가 넘게 빠졌어요. 외국 영화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외국 영화는 더 망했고, OTT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개봉 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설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영화는 내재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OTT가 영화 산업을 혼자서 다 침체시킨다는 거는 저는 오해라고 봐요. 물론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가령 영화가 개봉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거 넷플릭스 나오겠지 이러고 사람들이 극장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극장은 우리가 영화도 보러 가지만 사실 뭐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호회에서 단체 관람을 하거나 뭐 보통 그런 공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그냥 내가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 교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사회적인 교류를 하진 않잖아. 아니, 물론 넷플릭스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카톡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한국 영화, 극장의 침체는 이 공간 자체의 성질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겠지. 왜 그게 나빠졌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두 가지가 혼합이 돼 있는 건데, 첫 번째, 극장이 장사를 양아치같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계 전체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럼 차근차근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말을 좋아하면서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를 열심히 줘. 근데 쟤한테 물이 들어와도 제가 노를 되게 열심히 줬거든요. 그럼 그거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2020년 코로나 시점부터 2022년까지 CGV의 티켓값이 40%가 올랐어요. 2년 동안 물가 40% 오르는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국가별로 비교를 해도 다른 나라는 2020년에 별로 안 오르거나 내렸어. 근데 21년에는 다른 나라가 내리거나 그렇게 많이 안 올릴 때 혼자서 세계 최고 티켓값 성장률을 뽑아냈죠. 코로나 때문에 손해가 심하다고 하니 이해는 하는데, 손님이 안 올 때도 안 내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찾기 시작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겠지. 그래서 극장업체들은 티켓 값을 일제히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내리거나 할 때는 안 내리더니 올릴 때는 제일 빨리 급하게 올리고 실적이 떨어지는데 또 티켓 값을 안 내려는 뭐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극장에 가서 영화 티켓 한 장 살 때 얼마 낼 수 있느냐? 8,000원, 1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5,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한 27%, 만원에서 12,000원 사이가 한 20% 돼. 그럼 이 세 구간에 다 합하면은 대충 한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대충 한 7,000원에서 11,000원 사이가 수요 공급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야? 14,000원이잖아. 안 내리고 있잖아. 그냥 장사 양아치같이 하겠다는 걸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문제는 딱 그렇게 대놓고 니들이 어쩔 거야 하면서 티켓값 올린 그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서 빵빵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삔또도 상했는데 한 세 달만 기다리면 OTT로 영화 나오네? 그럼 극장 가, 안 가?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화 제작비가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OTT를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OTT 회사가 돈을 많이 쓰는 게 더 문제거든요. OTT는 검증된 배우를 일단 높은 출연료로 끌어들여서 기준을 올려버려요. 넷플릭스는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일단 높은 개런티를 주고 데리고 와서 자, 네 마음대로 만들어 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대박 수익을 보장시켜주진 않아요. 그냥 제작비 플러스 얼마만 보장을 시켜주는 거지. 근데 결국 그렇게 개런티를 높게 받은 연기자들은 이 돈 맛을 보면 국내 제작사의 출연료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내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다이로 나오는데 내가 뭐 국내 드라마 이제 뭐하러 나와? 나 월드스타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자들의 개런티 상승이 그대로 제작비 상승으로 전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상업영화가 작년에 9편 정도인데 그중에 관객 200만 명 이상인 작품은 5편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제작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영화가 대박날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조하게 딱 겉으로만 봤을 때 1년에 1,000편 넘게 개봉하는데 중박이 5편이면 이건 산업이 아니야. 그냥 도박이지. 이걸 누가 해요? 여기 누가 투자를 해? 100억을 써도 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배우들 개런티는 줘야 되니까 제작비는 올라가지. 근데 극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영화가 성공할 확률은 낮아지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국내 콘텐츠에 투자를 해주는 곳이 해외 OTT 말고 다 망했는데 문제는 요새는 해외 OTT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그러면 영화판에 돈이 안 돌면 괜찮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세대 교체가 좀 되면 투자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 한국이 지금 그것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봉박홍이라 그랬어.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이창동. 근데 이분들이 2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25년이면 대충 전두환과 박정희를 합친 정도의 기간이야. 그렇거든요. 이분들이 훌륭한 영화 감독인데 그래도 25년째 장기 집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들 이제 나이가 먹고 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왜 후계자가 없냐? 이게 우리나라가 2020년대부터 극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전한 오락 영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가령 마동석 유니버스 같은 거 있죠? 범죄도시가 4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안전한 오락 영화. 그러니까 그냥 마동석 씨가 나와서 나쁜 놈들을 두들겨 패면은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 근데 그게 2가 나오는데 아 보러 가. 왜냐? 또 두드려 패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안전해요. 결국 한국 영화 시장의 흥행 공식 자체가 원 패턴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영화는 그런 영화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파묘 같은 영화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케이스였던 거지. 그래서 이런 상업 영화가 성공을 하려면은 밑에 신인 감독들이 독립영화부터 찍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독립영화는 그냥 내가 투자 받으려고 거쳐가는 리그가 된 거야. 거쳐가는 리그에서 상을 타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리 영화계 세대 교체에 성공을 했어요. 예, 이번에 칸 영화제에 일본 젊은 감독들이 많이 초대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3명이 이 하야카와 치에 76년생 48살이에요. 푸카다 코지 80년생이야. 45살.
이시카와 케이 77년생 47세예요. 물론 사실 뭐 76년생이 젊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봉, 박, 홍, 이를 보면 사실 이분들보다는 훨씬 젊잖아요. 게다가 그리고 칸 영화제는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감독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20대, 30대들이 가기는 어렵겠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일본은 한때 영화계가 침체를 겪었다가 지금은 세대교체 성공하면서 다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젊은 감독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투자랑 인재가 전부 부족한 건데 사실 한국도 정부에서 모태 펀드를 통해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영화 순제작비 2, 30억 기준으로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제작비 상생 환경을 너무 도외시한 거지. 그러니까 상업 영화야 사실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쳐도 독립 영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중저예산의 지원을 해야 되는 정부 모태펀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댓글을 하는 새끼들이 있냐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정부한테 해달라 그러고 뭐 니들이 노력 내가 오늘만은 이 얘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구치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의존은 거기밖에 못 하는데 그럼 이 영화 찍기 바쁜 이 신진 감독들이 언제 투자를 받고 다니고 있어? 그런 댓글 다는 인간들 보고 가서 해보라고 해요. 방구석에서 그냥 키보드나 두드릴 줄 알았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제작비 상승을 반영을 못하면 세대 교체는 어렵다. 결국 중저예산 영화에 대한 기준을 새로 긋고 지원을 당연히 늘려야 되겠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준호 씨가 그 얘기했어.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5천만 명이 다 봐야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시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25년 봉박홍이 장기 집권을 종식을 못하면 영화계 전체 침체는 조만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은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극장 사업자들 고집만 부리지 말고 티켓 가격을 낮추는 좀 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적자가 저렇게 나는데 고집스럽게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계속 14,000원, 15,000원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려놓고 극장 망하는 거 다 똑같이 망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살림살이가 낮았어? 안 나아졌잖아. 그냥 뻘짓한 거잖아. 욕만 먹. 그렇기 때문에 극장 사업자들이 좀 가격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TT가 영향력이 있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홀드백이라고. 홀드백이 말이 어려운데 극장 개봉한 영화가 OTT로 일정 기간 동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가 2년이고 많은 선진국이 보통 1년입니다. 한국은 그냥 3개월 땡이에요. 이거를 영화계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사람들이 1, 2년 기다리는 영화를 보러 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갈 때 티켓 값이 14,000원, 15,000원이야. 그럼 사람들 진짜 1년 기다릴 수도 있어. 아니면은 다 영화팬에서 이탈을 하든가.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극장 사업자들도 생각을 바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홀드백 기간 확보하는 시간 그리고 모태펀드 기준 바꾸는 시간 얼마 안 남습니다. 민기적거리면 망하겠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뭔가 딱히 바뀔 거란 기대는 안 하긴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영화계를 한번 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주제 미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